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7강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의 역사 중에서 이 대한민국의 수립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은 이제 귀화용 종합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과정과 6.25 전쟁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을 하게 됩니다. 이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 등과 같은 여러 단체로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력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서 북위 38도선을 남북으로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있으면 한국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있으면 위도가 있습니다.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남으로 나누어 위쪽은 소련에서 이제 옛날 이제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이죠. 소련군이 아래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둘러싼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소련과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냉전 체제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한국 안에서도 이런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북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제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남북 통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걸 했지만 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총선거를 결정을 했는데 이 총선거를 결정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정하자라고 했지만 북한이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남쪽만 단독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 전쟁과 정전협정입니다. 6.25는 이제 전쟁이죠. 6월 25일 일어난 전쟁이고 정전은 이제 전쟁을 잠깐 쉰다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새벽에 북한이 이제 남한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 낙동강 아래로 후퇴하게 됩니다. 낙동강은 여러분들 그 부산 이제 경상도 쪽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이 낙동강까지 이제 다 이제 몰렸다가 이제 국제연합에서 유엔군을 파견하여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제 이때 이제 낙동강 아래로 후퇴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이제 북한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을 시점에 이제 중국군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뒤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 후 이제 38도선에서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땅을 뺏기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피해도 많아지고 시간도 이제 길어지니까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이제 잠깐 쉬자는 거죠.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의 발발과 정전협정까지의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의 전개와 발전도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남북관계, 남한과 북한의 관계죠.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서로 이제 잘 협력하자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좀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일이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발표도 하게 됩니다. 서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 1998년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금강산은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유명한 아름다운 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을 이제 한국 남한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0년대부터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으로 평양으로 직접 가서 이제 회담을 한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14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대표와 만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판문점은 남한과 북한 이제 중간에 있는 DMZ에 있는 중간에 있는 지점을 판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서로 회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 과정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남북한 관계에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나왔죠.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이건 이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해서 서로 이제 이걸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 좀 북한에서 이걸 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있는데 이건 2000년 6월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결하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남한과 북한 두 나라 간에 해결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지금 당장 통일을 해버리면 서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 국가에 남한과 북한의 두 체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하게 됐고, 그리고 이산가족, 이 전쟁, 6.25 전쟁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남한과 북한은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서로 왕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강제로 헤어진 가족들이 많이 생겨서 이 가족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것과, 그리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남북 간에 서로 교류를 많이 하자라는 뜻으로 이런 공동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한국의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 어떤 위인들이 있었는지 우리 앞에서도 잠깐씩 봤는데 그 위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